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한투자방송 한쌤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삼성전자 133조 투자수의 반도체 테마주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GDP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증시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의 강세에 따라서 내일, 다음 주 이후 국내 증시도 반등 기대감 한번 같이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소폭의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지지선인 2100선까지는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중간에도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2250선 정고점 회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정확히 중간에 있기 때문에요. 아직 방향성 하방이다 상방이다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750선을 중심선으로 코스피처럼 정확히 중간 자리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은 700까지 열어둘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다음 주에 다시 750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 가는 반등 흐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자체적인 펀더멘털이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그대로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미국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은 그러한 영향 조금이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증시에서는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특정 테마주들 강세 흐름 또 발생을 해줬는데요.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주는 바로 구리광산 관련 테마주들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인데요. 부산에서 80조 원 규모의 구리광산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80조가 확인이 된 것은 아니고 현재 확인이 된 부분은 약 250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전체적인 추정을 해봤을 때 최대 이제 80조 원까지도 달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매장량이 있는지 확인이 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누가 개발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테마주도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바로 쫓아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제죠. 금요일 같은 경우 대창을 비롯한 비철금속 종목들 급등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차트 상토 고점에서 쫓아갈 자리가 아니라 조정이 나올 거예요. 조정 나올 때 매직 구간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과 함께 같이 강세를 보인 테마주들은 또 화폐개혁 테마주가 계속해서 최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세력들이 이렇게 수급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조만간 무언가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도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향해 가는 매집 범위이기 때문에 청호컴넷을 비롯해서 다른 화폐개혁 테마주들 지금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전체적으로 다뤄드린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지난 금요일 강세 보였었던 청호컴넷과 로지시스 그리고 이제 한네트까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청호컴넷은 5,000원대 내외까지가 마지막 매집 범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서 분석해드리고 난 이후에도 거의 한 50%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5,000원 내외를 매집 범위로 보시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기대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3,500원까지 잡고 대응을 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로지시스는 지금 3,500원 내외 매집 범위로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2,75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한네트는 마찬가지 가격대는 3,500원 내외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2,750원까지 잡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폐개혁과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이슈들 조만간 다시 한번 나오기를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까지 매직 구간에서
천천히 분할해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분석해드린 종목 중에서 이제 게임주들 다룰 때 액션 스퀘어를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해주면서 개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자체적으로도 여러 인수합병을 비롯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위치상으로도 바닥권이어서 다른 게임주들보다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0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보시고 손절가는 1,300원대까지 전저점까지 잡으신 상태에서 바닥 탈출하고 1차로는 3,000원대, 2차로는 4,000원 이상까지 급등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은 또 전반적으로 중국 판호 관련된 이슈들까지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분들은 지난 방송 게임주 분석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마는 방송 제목에 있는 것처럼 반도체 테마주들인데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1분기 실적에서 인텔의 반도체 분야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지난해 4분기, 작년 4분기에는 매출 분야에서 매출액에서 인텔의 1위 자리를 내줬고요. 이번에는 영업이익까지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이제 올해 인텔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쪽에 이제 시장 침체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메모리 쪽을 강화하지 않으면은 인텔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133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삼성전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중소기업들 전체적인 생태계 조성 발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미 반도체 관련 종목들 최근에 많은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난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 뉴파워 플라즈마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요거 이제 폴더블 폰 테마로도 같이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폴더블 폰 여러가지 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출시 지연되면서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매집 범위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2만원대 내외를 매집 범위로 보시고 손절가는 17,500원 이하 견적점까지 잡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홀딩스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가 자리가 바닥에서 아주 좋죠. 박스권 행보를 거치고 있는 상황. 지금 만원대를 매집 범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전저점 9,000원대까지 짧게 잡으신 상태에서 바닥 탈출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상장사 중에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생태계 세이프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주,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 기대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알파홀딩스와 함께 현재는 아직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가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좀 뭐 이 반도체 이슈 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다물 멀티미디어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참여해서 일종의 기술료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닥 다지고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 알파홀딩스처럼 주가 바닥에서 4,000원대를 매집 범위로 보고 손절가는 3,500원까지 전저점까지 짧게 잡은 상태에서 급등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삼성과 하이닉스 또 뭐 LG이노텍 등의 장비 공급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SFA 반도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강하게 상승을 했고 잠시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2,000원대를 매집 범위로 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전저점 1,600원까지 잡으신 상태에서 N자형 급등 지속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마이크론
마찬가지 한 차례 급등 이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수급 대규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흐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4,500원 내외를 매집 범위로 보시고 손절가는 4,000원 이하까지 조금 더 길게 잡으면 3,500원까지 잡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네틱스는 바닥 박스권을 탈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500원 내외를 매집 범위로 보시고 손절가는 전저점 1,100원까지 잡으신 상태에서 전체적인 박스권 탈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AD칩스, 우선은 조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강한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2,500원 내의 범위 최대 이제 3,000원 이하까지를 매집 구간으로 보실 수 있겠고 변동성이 좀 큰 상태인데요.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2,000원 이하, 좀 길게 잡으면 1,500원까지 잡고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어부부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자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시기보다는 나중에 조정이 나올 때 2차 자리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LOT 베큐um 바닥 박스권 잘 다지고 있는 상태인데 만원 내를 매집 범위로 보시고 손절가는 8,000원까지,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예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SI 마찬가지 바닥 박스권 다지는 흐름 이제 막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000원대 내외, 5,500원 내외로 6,000원까지 매집 범위를 보시고 손절가는 4,000원까지 잡으신 상태에서 바닥 박스권 탈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APTC 신규 종목이죠. 7,000원과 6,000원까지가 전고점 돌파에 대한 조정 거치는 자리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구간을 매집 범위로 보시고 손절가는 5,000원 이하까지 잡으신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프렌드까지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도 점점 탄력이 실리고 있어요. 변동성 확대되는 구간인데 5,000원 내외를 매집 범위로, 그리고 5,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쌍바닥 W 패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최대 이제 6,000원 전고점까지 1차로 보시고 그 이후 박스권 돌파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3,500원까지 잡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총 10개 종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뉴파워 플라즈마부터 해서 알파홀딩스와 SFA 반도체, 그리고 하나마이크론과 시그네틱스, AD칩스, LOT 베큐um, QSY와 APTC까지 이 반도체 테마주들 지속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자체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까지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주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먼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은 되게 많죠. 계속해서 이제 차트상 자리가 만들어지고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다음 방송에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시장 내용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미국 증시 따라서 상승 전환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상 삼성전자 133조 투자 수혜 반도체 테마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